자, 11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건 초기 국가 문제고, 보통 모든 시험에서 하나 정도 나오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거의 주는 문제가 보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이런 문제는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초기 국가, 이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떠한 국가에 해당하냐, 그걸 먼저 알아야겠죠. 자, 가를 봅니다. 산천을 중시하여 산과 내마다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으며 이를 어기면 소나 말로, 우마로 배상하였다. 이런 풍습이 있었던 나라는 동해입니다. 그리고 이런 풍습을 뭐라 부르냐? 책화라고 부릅니다. 동해의 책화다. 자, 가는 동해의 책화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를 딱 보면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했다가, 한마디 시체를 깊게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형체가 덮일 정도로 가매장했다가 나중에 시체가 다 이제 썩고, 그럼 뭐만 남다? 뼈만 남으면 그 뼈를 간추려서 가족 공동묘인 커다란 목각에 안차했다. 자, 이런 풍습이 있었던 나라는 바로 옥저입니다. 옥저.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족 공동묘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뼈만 추려서 장사 지냈다 해서 골장제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나왔죠. 가는 동해, 나는 옥저. 자, 그러면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동해인데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다. 영고. 제천 행사는 하늘 향해서 제사 지내는 행사죠. 국가의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천 행사는 필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면, 자, 부여의 제천 행사는 영고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동맹이고, 그리고 동해의 제천 행사는 무천이다. 그리고 삼한에는 제천 행사 당연히 있는데 5월제와 10월제 두 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건 딴 제천 행사는 뭐 삼한 같은 경우는 농사를 많이 지니까 5월, 10월 두 번 제천 행사 하는데 씨 뿌릴 때하고 이제 추수했을 때. 그런데 이제 고구려 동맹은 10월이에요. 한마디로 추수했을 때 보통 제천 행사 합니다. 근데 뜬금없이 부여는 언제 한다? 12월. 이것도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10월인데 부여는 12월이다. 잘 나오는 겁니다. 자, 봅시다. 1번. 12월에 영고란 제천 행사를 지냈다. 가는 동해인데 영고는 부여입니다. 고로 답이 될 수 없죠. 자, 나 민며느리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나는 옥저입니다. 옥저. 자, 그리고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던 나라는 바로 옥저입니다. 고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미리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래갖고 신랑집에서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유식한 말로 예부제라고도 하고, 옥저의 대표적인 혼인 풍습입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나오네요. 2번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왕권이 강화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했다. 이 동해하고 옥저는 둘 다 고구려한테 끝장이 납니다. 2세기에. 고로 말이 안 되죠. 4번. 대가들이 제가이라는 부족장 회의를, 제가 여러 가는 족장, 군장을 얘기합니다. 여러 족장이나 군장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이건 바로 고구려입니다. 부여도 했다고는 말이 나오는데 고구려의 대표적인 부족장 회의입니다. 고로 옥저 동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고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풀어본 문제는 초기 국가, 부여, 고구려, 동해, 옥저, 삼한에 대한 문제고, 이 잘 나오는 문제가 풍습과 이 제천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 문제를 틀리면 고득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다 맞추니까. 그래서 그걸 좀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자, 12번. 조선 영조 때 역사적인 사실, 영조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미리 하나만 얘기한다면 조선시대 가장 많이 나오는 왕,
두 명을 얘기하면 누가 누구다? 영조와 당연히 정조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 많이 나오냐? 영조와 정조 비교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두 번 시험 보면 그중에 한 번은 나온다 될 정도로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영조와 정조의 비교입니다. 자, 영조 문제 나왔네요. 영조 때의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영조 때 속대정을 편찬하여 법전 체계를 정비하였다. 이 법전 체계 여러분들 최소한 이 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법전이 어떻게 변화되었나. 자, 그래서 처음에 조선 건국했을 땐 조선 경국전이라는 법전이 있었습니다. 태조 때죠.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조 때부터 시작해서 법전이 완성이 돼요. 그걸 무슨 대전이냐면 경국대전이라고 하죠.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된 게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조선 후기가 되면 바로 영조 때 속대전으로 바뀌고 또 알아둬야 된다. 정조가 또 바꿉니다. 이때 바꾼 게 대전 통편입니다. 자, 그리고 거의 마지막으로 고종 때 자, 모든 대전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통합니다. 대전회통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조선시대 법전의 어떻게 보면 변천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선경국전, 특히 경국대전 최고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영조 때 속대전, 정조 때 대전통편, 고종 때 대전회통.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영조 때 속대전을 편찬했다. 맞죠? 그럼 당연히. 2번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균역법을 실시했다. 영조 때 균역법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죠. 자, 3번 살림의 존재에 인정하지 않고 그대의 본거지인 서원을 정리하였다. 맞습니다. 서원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영조는 붕당의 다툼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무슨 체를 실시한다? 탕평체를 실시합니다. 그 탕평체 일환으로 붕당의 정치적 존재였던 제야에 있으면서 벼슬길을 오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붕당의 이런 다툼을 조정했던 그 삶의 존재에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붕당의 본거지인 서원을 상당수 정리했다. 이 서원 정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둘 게 서원 정리는 두 번 나옵니다. 영조 때의 서원 정리가 있고 또 한 번의 서원 정리는 흥성대원군 때의 서원 정리가 훨씬 더 큽니다. 규모는. 이때는 전국에 47개의 서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립니다. 정식적으로. 그래서 서원 정리는 요것도 알아두십시오. 주로 이게 나오고 영조 때 서원 정리도 기억은 하시고. 자, 그래서 맞고 4번.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밝히는 적극적인 탕평체를 추진했다. 이게 틀려요. 이게. 자, 왜냐? 여기 영조와 정조의 비교가 나온 것처럼 영조와 정조는 비교하는 문제 엄청 자주 나오고 특히 이 문제는 빈출 문제입니다. 영조와 정조는 둘 다 무슨 체를 실시했다? 붕당의 다툼을 억제하기 위해서 탕평체를 실시합니다. 그렇지만 탕평의 성격은 영조와 정조와 다릅니다. 어떠한 탕평이냐? 영조는 그래 내 뜻에 따른 애들은 10-12비를 가린다 안 가린다. 안 가리겠다는 걸 옳고 그름을 굳이 안 가린다. 니네 붕당에 10-12비 안 가리고 내 뜻에 따른 애들은 다 포용하겠다. 이게 바로 무슨 탕평이냐? 완론 탕평이죠. 근데 정조는 달랐습니다. 당연히 내 뜻에 따라야 될 뿐만 아니라 그대 붕당들의 옳고 그름도 가리겠다. 시시비비까지 다 따져보겠다. 옳고 그름까지 다 따져보겠다. 이게 바로 무슨 탕평이냐? 준농 탕평이죠. 자, 근데 여기서 따르는 건 각 붕당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겠다. 이건 완론일까요? 준론일까요? 당연히 준론 탕평이고 이 준론 탕평은 누구다? 정조다. 고로 답은 4번이 되죠. 영조 걸 물어봤으니까.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 12번 같은 경우에 별표 쳐놓으세요.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고 특히 영조와 정조의 비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얘기했던 법전의 변천 과정 그것도
기억을 하시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자, 13번입니다. 밑줄 친 여러 단체와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907년 설립된 신민회 나왔습니다. 신민회는 일본 국외로 나가 독립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민회는 국외로 나가기 시작했고 이혜영, 이시영, 이상용 등은 압록강 건너에 올라가 서간도로 올라가서 자, 포인트는 서간도입니다. 서간도 쪽에 옮겨가 삼원부의 자리를 잡았다. 신민회, 서간도, 삼원부. 다 쉬우시죠? 신민회, 서간도, 삼원부. 이 서간도의 삼원부가 거의 핵심 지역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들은 여기에 여러 단체를 건립했다. 이게 바로 여러 단체와 기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단체냐? 일단 처음에 경학사를 설립합니다. 서간도에. 그리고 이게 부민단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이게 한족회로 확대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한족회의 군정부가 바로 서로 군정서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학교를 세웁니다. 이 학교가 뭐냐? 신흥학교인데 처음에 신흥강습소예요. 그러다 이 신흥학교로 개칭되고 이 신흥학교가 나중에는 독립운동가를 키우는 그런 무관 양성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로 이름이 바뀌냐? 신흥 무관 학교로 바뀌지요. 자, 요 두 가지는 자, 신민회와 관련됐고 삼원부에 설치가 된 거다. 모르셨으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경학사 부민단 한독회. 경학사 있어요. 자, 부민단 있어요. 신흥무관학교 있어요. 권업회 아닙니다. 이 권업회는 참고로 연해주 쪽에 설치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2번.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일제강점기의 독립 무장투쟁사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런 단답식 문제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무장투쟁사나 이런 거 할 때 그 해외에서 어떤 무장투쟁을 했는지 굉장히 나중에 복잡해지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단답식이었고 최소한 꼭 기억하세요. 신민회, 서간도의 삼원부에다가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그리고 신흥학교를 설립했고 이게 신흥무관학교 발전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깔끔합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이건 좀 어렵죠?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만주에서 전개된 무장항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약간 난이도 있습니다. 약간 난이도. 자, 가, 경신년. 왜군이 네스파에 30년 살고는 철날 방황하고 청결 가했다. 나도 가 아욱한과 교회당 학교가 제 때문에 변한 것을 보고 그것이 사심을 알았다. 이걸 갖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혹시 3.1운동 때 탄압받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돼요. 3.1운동은 경신년이다. 기민년이다. 기민년 3월 5일이잖아요. 기민년. 그럼 이게 1919년 3월 1일이고 그 다음에 갑을경정, 무기경신, 임계 한 것처럼 여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하면 바로 이 기민년 다음에 무슨 년이 온다? 경신년이 오는 거 압니다. 이건 1920년이고 이제 일단 3.1운동으로 헷갈리지 마시라. 이게 첫 번째 얘기고 그럼 경신년 이게 뭔 얘기냐? 이걸 우리는 경신참변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간도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간도참변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상황이냐? 하나 이제 얘기를 들면 1919년에 3.1운동이 벌어지고 그 이듬해인 1920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만주에서 우리 무장투쟁단체가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둡니다. 그게 바로 뭐냐?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죠. 이때 특히 청산리에서 일본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이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거냐? 만주, 간도라고 하죠. 그 간도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죽거나 불태우거나. 그게 바로 간도참변, 경신참변이고 이거는 1920년부터 21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도 초토화 작전이 시작되는 거죠. 바로 이게
가입니다. 가. 자, 그럼 이 정도 상황 알아두고, 자, 나는 여기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나. 자, 나를 봤더니 상해의 독립투사 조직에 속했던 한국의 젊은이는 비밀리에 도쿄로 건너갔다. 딱 봤더니 마차에 타고 있던 일본 천하에게 슈루탄을 던졌다. 그는 영웅적인 행동에 무자비하게 살해되었고 이 사건은 전 일본에게 충격을 주었다. 자, 이건 언제냐? 1932년 일본 천황의 마차에 폭탄을 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가. 그게 바로 이봉창의 의거고 이봉창은 김구가 조직했던 애국단체 한인 애국단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1931년에 한인 애국단이 조직됐고 이봉창은 바로 1932년에 일본 천황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고 그리고 이 소식은 엄청나게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는 게 문제가 되겠네요. 자. 자, 이거는 좀 확실히 좀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봅니다. 남만주의 조선혁명군이 창설되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장투쟁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장투쟁 단체가 있었고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했고 그 다음에 해방까지 이루었는지 그 과정을 잠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920년에 보동 청산리에서 특히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운영사 큰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간도의 만주에 사는 우리 백성들이 너무 큰 타격을 입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소련 영토 자유시로 우리 독립군 단체들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소련한테 배신을 당하고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고 이게 1921년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만주로 들어와서 3부를 성립합니다. 3부가 성립되고 그러니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나눠서 3부가 성립돼 있죠. 그러다가 이 3부가 뭉쳐야겠다. 그래서 3부 통합운동이 20년대 후반에 전개되고 자, 북만주 쪽에는 한국 독립군 당이 결성되고 여기에 산하부대가 독립군입니다. 그 남만주 쪽에는 남만주 쪽엔 조선혁명당으로 통합되고 여기에 산하부대가 조선혁명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뭐냐? 지금 포인트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1번 남만주에 조선혁명군이 창설되었다. 다행히 답이 나왔네요. 자, 여기 보시면 남만주에 조선혁명군이 탄생했다. 맞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1929년에 창설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자, 2번 한국광복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다. 자, 광복군은 1940년에 광복군이 조직이 됩니다. 고로 2번은 나 한참 이후의 얘기죠. 자, 그리고 3번 독립군이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는 가 이전이에요. 그래서 3번은 여기니까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4번 동북 항일 연군을 중심으로 치열한 한일 유격전이 전개됐다. 이거 만주에서 전개된 건데 이건 30년대 상황을 얘기합니다. 30년대 상황을 얘기하고 이 이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만주에서 조선혁명군이 창설됐다. 여러분들 이거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일제강점기 문제 중에서는 이걸 가장 어려워합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그렇지만 1919년 3.1운동 이후에 1920년에 봉오동 청산리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간도 백성들이 엄청나게 탄압을 받았고 자유시 참변이 있고 3부가 성립돼서 북만주에는 한국 독립군이 남만주에는 조선혁명당이 성립되었다. 그 정도 좀 알아두시는 거, 이 정도는 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